반갑습니다. 전북여고 최달석입니다. 처음에 성과 발표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 같은 상황이지만 올해 제가 1학년에 원격 일수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1학기에 28일이고요. 2학기 때 32일, 토탈 60일을 원격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74일의 수업 일수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게 대면 수업은 한 1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 준비학교에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적인 절대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거. 그리고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담당자지만 제가 개념이 서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 그다음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기승전 대학 입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입시 성적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선생님의 사고는 대학 입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제가 3월 달에 4월 3일 날 김영하 장학사님이 오셔가지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연수를 저희 학교가 제일 먼저 1년차 중에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영하 장학사님 멋있다. 연수, 내가 들었던 연수 중에 가장 괜찮은 연수였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는 그래도 우리는 입시야. 라는 말을 하시면서 다 각자의 곳으로 가셔서 입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를 정착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도 제가 주제를 교주 간의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어떤 난관이 와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협력적인 문화다 보면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화 형성을 하는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고교 학점제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노출시키려고 많은 노력한 거가 어떻게 보면 1년 차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제가 운영 목표를 인식제고를 시켜야 되겠다. 선택 과목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번째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이 되면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 학교는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김영하 장학생님 포함해서 수석교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사립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연수를 실시했고요. 또 도서를 구입해서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교과 협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나 공동체를 만날 때 저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중식비도 지원을 하고 간식비도 지원하고 모이기만 하면 해주면 지원을 하겠다. 왜? 모여야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임이 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모임의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점상으로 뒀던 선택 중심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다른 학교도 다 하셨겠지만 선택교과 박람회를 8월에 실시했는데요. 순창고등학교를 선진학교로 가서 순창고가 2년차 학교인데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창고를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저희도 체육관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지만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했구나라는 게 올해 사업 중에 제일 잘했던 게 선택교과 박람회를 했던 게
저희 학교의 어떤 성과 아닌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년에 이 선택교과 박람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도 만약에 연속이 되면 어떻게 더 알차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공 적합성 핵심 키워드를 제작했다거나 다양한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뭐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과나 학업 설계나 진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줬고 진로 융합 캠프를 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은 모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교과 선택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담임하고 교과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6월 달에 연수를 실시해서 1차 과목 조사를 실시했고 선택 교과 박람회를 통해서 2차 과목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선배들을 만나서 11월에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3차 조사까지 마쳤고요. 최종 지금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 저희 학교는 소수 학생 선택 과목 운영을 2000 몇 년인가요? 한 4, 5년 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그 전문교과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뭐 12단위에서 6과목에서 6단위, 3과목으로 축소 지금 신입생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로 집중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소수 선택에서 그 축소됐던 부분은 진로 중점에서 소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로 선택 교과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6분이 오전 읽기에서부터 심리학까지 받으셨어요. 요거까지 이 밖에까지는 상당히 많은 뭐 제 자랑이 아니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과목을 지도하려면 한번 가봐야 된다.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친한 선생님 위주로 해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한번 갔다 오면 제가 밥을 산다는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잘 갔다. 그래서 제가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내년에도 이런 과목 연수가 필히 생겨야 되고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분도 다시 가고 싶다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심화국어인가요? 심화국어에 오셨던 갔다 왔던 선생님께서 또 강사 선생님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강사 선생님을 또 저희 학교에 초빙을 해서 또 저희 학교가 연수를 받는 그런 상황도 연출을 했는데 아주 좋은 연수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2021학년도에 추진하고 싶은 연수인데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아까도 모든 학교에서 지금 뭐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A스텝인가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1분의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토요일 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 6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6시간을 토요일 날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올해는 좀 적고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1학년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과 선택이나 학업 설계에서 1학년의 담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원격 연수 저희가 26명 실시했고요. 또 도서 구입 뭐 아까 5건씩 했는데 한 2개 대표적인 거 한번 적어봤고요. 선진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한 4시간짜리 연수, 6시간짜리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역량이 강화되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연수했다고 해서 또 교육청이나 저희 담당 선생님이 연수 4시간 받았으니까 교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제가 가장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는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교과 협의회, 전문적 학술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잘 안 됩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안 되는 거 대기할 수는 없고요.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이걸 발표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연령 구조를 한 번도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 학교가 55세가 20분이더라고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43% 되고요. 50세까지 하니까 50%, 건 50세가, 뭐 50%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고교 학점제랑 이런 얘기하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잖아. 나 그때까지 없을 가능성이 커. 너희들이나 열심히 해. 근데 또 저희 학교의 구성원이 그 가운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 2년 차 저 경력자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앞으로 또, 신규로 또 많이 들어와야 돼서, 지금 그런 선배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좀 더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제가 중식비다, 뭐 식비 같은 걸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자주 모이게끔 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내년도에는 학습 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더라고요. 1-6이나 3-3이나 이런 자신감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교사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보다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제일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2,100만 원, 뭐 예산 얘기를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00만 원을 가지고 뭐 업무 추진비부터 해가지고 크게 사업은 뭐 기자재 제가 뭐 탭인데 왜 저렇게 돼요? 탭 22개 사가지고 원격 수업 때문에 급하게 사니라고 그랬고요. 선택교과 박람회하고 진로 선택 해가지고 한 700여만 원 썼는데요. 저희가 고교 학점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이 팜플렛을 봤습니다. 고교 학점제 자신감 프로젝트 2020의 프로젝트를 보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라고 해서 공통재정에서 1사업에서 저희가 4,01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고 있고요. 교육과정 다양화해가지고 저희가 진로 집중이니까 2-3에서 2,500만 원. 뭐 돈 얘기해서 그런데 소수 선택에서 2,000여만 원, 2,100만 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3사업에서 저희가 또 뭐 300만 원, 3-4 사업, 그다음에 5-1 사업에서 준비학교에서 저희 1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준비학교에서 2,100만 원인데 이것은 단독 저희가 준비학교에서 단독 행사가 아니라 기존의 자신감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을 보완하고 증액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선택 교과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12단위를 하고 있었고 2015년부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도학교라고 볼 수 있죠. 소수 선택을 먼저 실시를 해서 의생명하고 경상계열로 해서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사회과학, 융합 교육과정에서 지금 몇 개 과목입니까? 8개 과목이 들어옵니다. 26단위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돈을 줬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되지 않냐. 근데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에서도 이런 강사의 인력풀을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경제 관련된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번에 갑자기 저희가 소수 선택을 하는데 경제 파트에서 강사 선생님이 갑자기 2학기 때 개인적 신변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강사를 구하는데 공동교육 과정하는 모든 경제 관련된 그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강사 선생님한테 시간을 여쭤보고 대학교에 여쭤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지만 못 구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명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구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듯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강사 수급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다양화를 하는데, 선택교과 다양화를 하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한 학기가 갔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탐구 과목이 과탐에서 3개, 사탐에서 3개인데 요거를 한번
과탐 3개를 일례를 들면 과탐 2개, 사탐 하나를 신청을 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걸 설득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 담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역량 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담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담임을 선정하기부터 학교 교정교감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고난의 시기인데요. 지금 아픈 선생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때쯤 되면 많이 아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학교 하시는 분들한테, 장학사님들한테 잘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 협력적인 교원 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 필요 없다, 사실은. 이것만 되면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쭉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과별 개설 과목 확대를 하려면 교원들이 협력적으로 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다양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이 한쪽에서 만약 1년을 들면 수학 1, 2에서 5단위였다가 6단위로 한 단위가 넘어가면 증대가 되면 나머지 수학가 영어하고 국어에서 그 한 단위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한 3달 정도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수 변경이나 시수 증액하고 감액을 할 때 서로 협력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전북여고는 이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면 2025년도 실시할 때 큰 무리 없이 선도적인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